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반 장명수 선생님이에요. 원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들을 찾아가지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안 보여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실과 교과서 35쪽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 맨 위 제목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 선택. 네, 오늘은 밖에서 외식을 할 때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어떤 음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는 날에는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바쁠 생활 등으로 밖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바빠서 그렇죠. 계속 읽을게요. 외식을 할 때에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외식을 할 때 밖에 나가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배달해 먹을 때에도 조리된 음식을 구입하여 이용할 때에도 식재료의 원산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쪽에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자, 맨 처음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음식이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할 거예요. 이거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걸 이렇게 자전거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이 자전거의 뒷바퀴에 주목해 봅시다. 자전거의 뒷바퀴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음식이 나누어져 있어요. 네, 음식이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넓은 면적일수록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를 잘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곡류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네, 곡류는 말 그대로 곡물로 만든 음식이에요. 곡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곡물이라면 쌀, 쌀가루, 밀가루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쌀로 만든 잡곡밥, 쌀밥, 쌀국수 같은 면 이런 것도 곡류라고 할 수 있고 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곡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밀가루로 만든 빵과 떡 같은 것도 곡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곡류는 매일 2번에서 4번 사이를 먹으면 좋습니다. 한 끼에 한 번은 꼭 먹어주려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 봅시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고기, 생선, 달걀, 콩이 2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 고기, 생선, 달걀, 콩 이러한 음식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네, 하루에 3번에서 4번. 한 끼에 반찬으로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채소입니다. 채소는 우리가 산에서 나는 그리고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해조류 같은 거, 미역이라든지 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채소류에 들어간답니다. 채소류는 우리가 신경 써서 먹어줘야 돼요. 매 끼니 2가지 이상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채소는 한 끼에 2가지 이상 반찬으로 먹었을 때 균형 있게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물, 생채, 쌈 모두 괜찮아요.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매일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도 채소랑 비슷하게 비타민 덩어리인데 왜 과일이 더 적냐고 하면 과일 안에는 달콤한 성분인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많이 먹을 경우 살이 찔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류입니다. 유제품류는 우유로 만든 식품을 뜻해요. 우유 및 유제품류는 매일 한두 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성장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2잔씩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분은 2잔씩 먹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좁은 부분은 원래는 있었다가 새롭게 바뀌면서 이제 없어진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름이랑 설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원래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요리에 넣는 걸로 이미 충분하다고, 우리가 요리를 먹으면서 이런 건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고 아예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곡류, 쌀, 감자, 고구마, 떡, 빵 매일 한 끼에 하나씩 먹고, 고기, 생선, 달걀, 콩 이것도 한 끼에 한 개씩 반찬으로 먹으면 좋겠죠? 채소류, 몇 끼니 2가지 이상 먹어주고, 과일 매일 1-2개 먹어주고, 우유 및 유제품류 하루에 2잔 먹어주고, 기름하고 설탕 빠졌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교과서로 돌아와 봅시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음식, 우리 방금 배웠죠? 넘어가겠습니다. 열량이 낮고 짜지 않은 음식을 선택해요. 열량이라는 게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이렇게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량이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 짜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여러 가지 점막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위장에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짠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해야겠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더럽게 조리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게 된다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점을 고르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선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식품일수록 더 신선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식재료의 원산지가 불분명하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보다는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자, 패스트푸드 여기 설명 있죠? 아래 2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가게에서 간단한 조리를 거쳐 제공되는 음식을 말합니다. 네, 패스트푸드는 빨리 나온다고 해서 패스트푸드예요. 하지만 이런 패스트푸드는 그 튀김의 음식이거나 아니면 몸에 좀 좋지 않은 음식이 많습니다. 패스트푸드 하면 어떤 게 있나요? 햄버거, 치킨 같은 게 생각나죠? 그런 제품들은 사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지 않았고 짜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보다는 영양분이 골고루 갖추어진 한식 위주의 식단을 골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보통 외식이라고 말할 때 밖에 나가서 먹는 것만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든 음식을 집에 배달해서 시켜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학교에서 우리 영양 선생님과 그리고 조리사 분께서 정성스럽게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외식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마칠게요.